제발 숨만 쉬어다오. 울부짖는 목소리가 적막한 아프리카 외진 마을 사바나를 가르며 메아리쳤습니다. 등에 업힌 어린아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고 아이를 등에 업은 한 여인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달리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죽음의 문턱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희망의 이야기로 바뀌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누르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케냐 마살리 마을에 사는 사라입니다. 6살 아들 조슈아의 엄마이자 이제는 마을의 물 관리자가 된 평범한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전하게 된 것은 한 사람의 작은 희망이 어떻게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는 더러운 물 때문에 아이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어머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우리 마을은 1년 내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곳입니다. 깨끗한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6시간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마저도 고인 물이나 흙탕물이 전부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저는 잠든 조슈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다른 마을 여인들과 함께 물을 구하러 떠났습니다. 떼약볕 아래 걸으며 항상 기도했습니다. 오늘만이라도 조금 더 깨끗한 물을 찾을 수 있기를, 우리 아이가 병에 걸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결국 찾아왔습니다. 조슈아가 심한 설사와 고열로 쓰러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이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아이의 상태는 악화되었고 결국 수인성 질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물이 제 아들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깨끗한 물을 먹여야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우리 마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약을 지어왔지만 더러운 물로는 약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조슈아의 이마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들의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를 들으며 한 어머니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물을 달라고 호소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깨끗한 물 한 잔이 간절했습니다. 약도 병원도 의사도 없는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조슈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숨소리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지만 저는 아들을 등에 업고 인근 마을의 의료소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달리는 저의 절박한 발걸음이 오히려 새로운 빛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 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기적 같은 만남이 우리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꾸어 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매일 새벽, 물을 길러가면서도 조슈아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더러운 물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한없이 비참하게 느껴졌고, 그런 물을 아들에게 먹일 수밖에 없었던 제 무력함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의료소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만 그 순간 기적처럼 누군가가 저희 아들을 받아주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그들은 한국에서 온 의료봉사단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진료를 보고 있던 그들은 즉시 조슈아의 치료에 착수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손놀림은 신속했고 간호사들의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수액과 항생제가 투여되고 체온을 낮추기 위한 처치가 이어졌습니다. 밤새 지속된 치료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은 제게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조슈아가 앓고 있는 것은 수인성 질병이며 오염된 물로 인한 것이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물이라는 말씀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저 깨끗한 물 한 모금이었다니, 그것이 이토록 간절한 소원이 되어버렸다니 말입니다. 동이틀 무렵, 조슈아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붉은기가 돌아오고 뜨거웠던 체온도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지친 기색도 없이 계속해서 아들을 돌보아 주었고
저에게도 따뜻한 차와 함께 위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진심 어린 연민과 도움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의료봉사단장님께서 저와 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한국에서도 과거에는 물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한 담수화 기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겪었던 고통입니다. 그래서 더 잘 압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그리고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말입니다. 다음 날, 한국 의료진은 우리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물 상황을 조사했고, 더러운 물을 마시는 주민들의 현실에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질병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즉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한국에도 과거에는 물 부족으로 고통받던 시절이 있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들이 개발한 담수화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마치 꿈 같은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우리가 매일 고통스럽게 걸어가 길어오는 그 더러운 물을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바꿀 수 있다니 말입니다. 한국 의료진은 조슈아의 치료를 이어가는 동안 기술진들을 추가로 초청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마을에 담수화 설비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했고, 주민들을 모아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주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도움을 약속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주민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으며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저는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자녀를 대하듯 조슈아를 돌보는 모습, 마을 어른들을 공경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꿈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며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물을 기르러 가는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우리 마을이 다시 생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꿈을 함께 그려나갔습니다. 매일 밤, 저는 치료받는 조슈아의 곁을 지키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물 부족 극복 역사, 담수화 기술의 원리, 그리고 그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룬 성공 사례들을 들으며 점차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건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봉사단은 곧바로 우리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현재 상황을 조사했고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자주 앓는 질병들, 물을 구하기 위해 매일같이 걸어야 하는 긴 거리,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며칠 뒤 그들은 우리 마을에 담수화 설비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고통스럽게 길어오는 그 더러운 물을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은 마치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지한 표정과 확신에 찬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의료소에서의 그날 밤은 끔찍한 악몽 같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 마을 전체의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시작된 만남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어 놓게 될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제 아들이 살아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는 무언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가슴에 품을 수 있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한 우리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마을에 도착하고 저는 가장 먼저 프로젝트에 자원했습니다. 여전히 회복 중이던 조슈아를 돌보면서도 저녁마다 진행되는 기술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처음 보는 기계들과 복잡한 용어들은 저를 당황스럽게 했지만 한국 기술진들은 놀라운 인내심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언어로 쉽게 설명해 주었고, 때로는 그림을 그려가며 이해시켜 주었습니다. 매일 밤 교육을 마치고 돌아와 잠든 조슈아를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거야. 우리 아이가 다시는 더러운 물 때문에 아프지 않게 할 거야. 그 약속은 저에게 힘이 되었고, 어려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기술진들이 항상 우리를 믿어주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격려는 우리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민들의 태도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던 마을 어른들도 하나둘씩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둔 어머니들의 참여가 늘어났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기술을 배웠고, 때로는 늦은 밤까지 남아 복습하기도 했습니다. 담수와 설비가 하나둘 완성되어 갈수록 마을 전체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새벽부터 물을 기르러 갈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어느 날 저녁, 건강을 거의 회복한 조슈아가 했던 말입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죠? 그 순수한 눈빛에 담긴 희망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설비 완공이 다가올수록 변화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이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기대, 여성들이 물을 기르러 가는 위험한 여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우리 마을이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이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단순히 기술만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담수와 설비의 시운전이 시작되던 날, 마을 전체가 모여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고, 주민들은 설렘과 긴장감 속에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슈아의 손을 꼭 잡은 채 첫 물방울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배운 모든 것들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러운 물로 인해 고통받던 시간들, 아들이 생사의 기로에 섰던 그 끔찍한 밤, 그리고 그 이후 우리가 함께 걸어온 희망의 여정이 모두 이 순간을 향해 있었습니다. 기술진의 신호와 함께 설비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소리만 들리다가 이내 파이프를 타고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맑고 깨끗한, 그리고 안전한 물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드시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다음 잔은 제가 조슈아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 물 정말 깨끗해요.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더러운 물 때문에 죽을 뻔했던 제 아들이 이제는 깨끗한 물을 마시며 웃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 한 잔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였고 희망이었으며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도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 되었고, 우리의 감동이 그들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꿈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작은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깨끗한 물로 만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더는 더러운 물 때문에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깨끗한 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마을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여성들이 물을 기르러 먼 길을 걸을 필요가 없어졌고, 아이들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희망이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함께 힘을 모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한 방울의 깨끗한 물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첫 번째 깨끗한 물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물을 기르러 가야 했던 여성들은 이제 그 시간에 아이들을 돌보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받던 아이들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마을 곳곳에서는 깨끗한 물을 이용한 텃밭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바뀌자 우리의 삶도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기쁜 것은 조슈아를 비롯한 마을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병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아이들은 매일 아침 활기차게 등교합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의 물병에 깨끗한 물을 담아주는 일은 이제 우리 어머니들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더러운 물을 마시게 할 수밖에 없어 가슴 아팠지만, 이제는 깨끗한 물을 준비해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한국기술지는 우리 마을을 떠나기 전 주민들과 함께 물관리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조합의 책임자가 되어 다른 주민들과 함께 설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특히 다른 마을에서 우리의 성공 사례를 보고 찾아올 때면 그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나누어 주는 일이 저희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주변 마을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웃 마을 주민들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한 과정, 그리고 한국의 기술이 가져다 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보았던 희망의 빛은 예전의 저와 똑같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우리의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은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갈 때 더욱 의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 기술진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단순한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서로를 돕는 마음이었으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물 관리소로 갑니다. 깨끗한 물이 마을 구석구석으로 흘러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가슴 속 깊이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물 때문에 아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우리 마을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한 방울의 깨끗한 물이 가져다 준 기적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듯 우리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 큰 희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자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우리의 건강이고 우리의 꿈이며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그리고 그 미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러운 물로 생명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지구 반대편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은 생명의 손길을 전하고 있었네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알게 되어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